2019년 초연 이후 이번에 사연을 맞이했던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개인적으로 과거에 연극 오슬로에서 정말 인상적으로 봤던 손상규 배우님이 주연을 맡았고, 제 주변에서 이리저리 추천도 많이 받아서 지난 3월 9일 직접 관람했습니다. 이 작품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진 작품일까요? 프랑스의 작가 마일리스 드 키랑갈이 작성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작품은 한 청년의 심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24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본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1인극이라는 점이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한 명의 배우가 작품의 서술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공연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연 예술 분야에서 정말 오랜만에 접해본 개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작품 속에서 배우는 이야기 속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인간 군상의 감정과 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잘한 삶의 편린들을 보여줘요. 그 무게감이 때로는 무겁기도, 때로는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번에 진행한 4연 공연에서는 김신록, 김지연, 윤나무,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한 손상규 배우가 서술자를 맡아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 손상규 배우와 윤나무 배우는 4번의 시즌을 모두 합류한 만큼 정말 베테랑에 가까운 솜씨를 보여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마이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로 매 순간 미묘하게 달라지는 표정과 몸짓, 그리고 목소리의 디테일로 인물들의 특성을 구분짓고 나아가 작품을 지배하는 지점이 정말 인상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조금은 특별할 수 있는 1인극이라는 형태로 전달하고자 하는 본작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 50분. 새벽의 찬 공기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시간. 친구들과 함께 서핑을 즐기러 바닷가에 나온 청년 시몽 랭브르. 새벽 시간 차가운 파도를 타며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던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구급대원이 그를 빠르게 구조하고 응급실에서는 최선의 조치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 젊은 청년의 뇌는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저 우연히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었을 뿐인 시몽 랭브르는 골절 정도의 부상만을 입은 양옆의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됐죠. 그리고 이 소식은 그의 부모에게도 전해집니다. 작품 속 표현을 빌리자면 밝게 빛나는 빛의 세계에서 한순간에 좌절감의 세계로 끌어당겨진 시몽의 부모. 누가 그들의 심정을 감히 알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참담한 고통과 좌절감, 그리고 슬픔. 이때 비약적으로 발전한 의학기술은 이 부모에게 잔인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하지만 분명히 심장이 뛰고 혈색이 도는 그들의 자식 시몽의 장기 기증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질문이요. 본작은 하나의 소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장기 기증이죠. 불행한 사고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은 젊은 청년 시몽 랭브르. 작품은 마치 그의 심장 박동으로 작동하는 블랙박스 속 이미지처럼 느껴집니다. 시몽이 사랑을 시작하던 순간의 떨림, 그의 부모님의 가슴을 뜯어놓았을 고민, 전문 의료진들의 검사와 판단, 그의 심장을 받게 될 심근염 환자 클레르 메잔이 느끼는 죄의식.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달되는 이들의 이야기는 모든 수술 작업이 끝난 의료진들이 평범한 하루를 맞이하며 끝나게 됩니다. 다시금 시몽의 심장은 다른 이의 몸 안에서 뛰기 시작하죠. 새벽의 찬 공기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시간. 최초 탄생의 순간처럼 최초의 박동이 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여명의 시간. 새벽 5시 50분. 24시간 동안 벌어지는 감정의 여정은 꼭 다큐멘터리 같아요. 그 서술 과정은 때로는 격정적이고 때로는 무척이나 덤덤하죠.
때문에 관객들은 객관적인 타자의 시선 혹은 무척이나 가까운 누군가의 시선으로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들은 장기 이식이라는 무거운 소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작품이 불러낼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사회적 영향력일지도 모르겠네요. 본 공연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은 정말 다양한 감정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한 부모의 좌절감, 누군가의 죽음 덕분에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죄책감, 다른 환자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성취감과 고마움,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수많은 감정선들은 어쩌면 죽음이라는 녀석이 우리의 삶과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작품은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죠. 파도를 맞으며 느껴지는 상쾌함, 비바람과 다리의 아픔 따위는 단번에 잊혀지는 첫사랑의 달콤함, 좋아하는 팀이 승리했을 때의 짜릿함과 애인과 다툼에서 느껴지는 짜증, 하루 일과를 마치며 밀려오는 피로감, 그리고 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뿌듯함까지. 삶과 죽음이라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감정들. 이 감정들이 온전히 느껴진다는 점이 본 공연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 같아요. 혹자는 우리들의 인생에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욱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죽음에 대해 얘기할 때 느껴지는 그 묵직한 톤 앤 매너가 반대로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었을 우리들의 일상을 떠올리게 만들어주죠. 작품 속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이 어렴풋이 떠오르는데요. 어쩌면 이 작품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죽음이나 작별에 대한 예우임과 동시에 삶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함께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의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인상적인 연출 방식의 연속이었어요. 사실 본 공연의 무대 세팅은 그렇게 화려한 편이 아닙니다. 애초에 단 한 명의 배우가 무대를 채우는 1인극의 형태이고 소품이라고 해봤자 작품 속에서는 의자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죠. 거창한 무대 세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서술자 역할을 맡은 배우 개인의 연기적 역량로 이 무대는 서핑보드가 되기도, 응급실의 병상이 되기도, 차가운 수술대, 혹은 파티장, 혹은 따뜻한 방 안의 풍경, 혹은 비 내리는 길거리가 됩니다. 좋게 표현하자면 관객들의 상상력이 풍부하게 피어오를 수 있게 만드는 여백의 미인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참 단촐하죠. 그런데 이 여백 속에서 중간중간 드러나는 담백한 연출들이 포인트가 되어 기억에 남습니다. 서사 속에서 시공간과 인물의 구분을 알려주는 조명 연출이 대표적인데요. 문을 열고 닫으며 느껴지는 허탈함,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는 우연, 차분하고 냉정한 의사의 판단과 분노인지 절망인지 모를 부모의 좌절, 십자가를 그리는 것처럼 빠르게, 동시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본작의 조명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무척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해주면서도 담백함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24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혹은 환자들의 리스트, 혹은 한 편의 다큐멘터리 속 서술자가 못다 표현한 정보들과 힘껏 시작하는 심장 박동까지. 무대 세트를 활용하는 시각 디자인적 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관적이지만 이야기를 집어삼킬 정도로 거대하거나 화려한 모습은 아니죠. 요컨대 본 공연 연출의 핵심은 서술자의 연기를 가리지 않는 여백에 있습니다. 조명과 시각 효과, 음향 등 핵심적 연출은 그저 각 순간순간마다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 강렬한 인상을 머릿속에 남기는 역할을 하죠. 여러모로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참 괜찮은 연출 방식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장기 이식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삶과 죽음 사이 24시간의 순간을 지나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기억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섬세하고 때로는 너무나 정겨운 그 삶의 조각들이 모여서 뭉클한 여운을 남겨주죠. 그리고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해 예우를 갖춘 마지막 작별 인사이며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쓴 삶에 대한 예찬이기도 하네요.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입니다. 앞선 이야기를 다 제쳐두고 작품을 이끌어가는 배우의 역량에 다시금 놀라움을 표하고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1인극 작품을 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정말 놀라운 에너지를 느끼고 간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삶은 계속된다. 라는 한 줄 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네요. 작품을 다 보고 가장 먼저 느껴진 생각 같습니다. 죽음과 이어지는 묵직한 소재 위에서 역설적으로 생명력의 놀라움이 떠오르는 작품. 심장 박동을 타고 분노와 기쁨, 열정과 슬픔, 그 모든 감정의 끝자락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작품. 언젠가 다음 시즌이 돌아온다면 꼭 관람해보길 추천하고 싶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